오늘도 영어 공부 외연공 2단계 영문법 의문사 how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how에는 가장 많이 쓰이는 뜻으로 어떤 상태가 어떠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시 문장으로 먼저 살펴보면 You are good 이라는 문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you라는 건 문장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누구예요? 은는이가에 해당되는 주어죠. 상대방이 이제 주인공인 문장이 되는 거고 are 이라는 거는 비동사로 무엇이다 라는 해석을 가지고 의미가 무엇이라는 불완전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누가 필요했습니까? 보충해주는 보어라는 게 필요했죠. 이 보어 자리에는 명사와 형용사 두 개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었는데 굿은 좋은이라는 니은 받침으로 끝내면서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쓰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You are good. 당신의 상태는 좋다. 당신은 좋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에서 당신의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슬픈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어떠하냐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굿이라는 단어는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쓸 수 없고 이 빈자리에 어떠한 이라는 뜻을 가진 how가 쓰일 수 있겠죠. 주어, 동사, 보어 이 형태의 일반적인 문장, 평서문이 물음표를 붙인 의문문으로 바뀌려면 지켜야 할 순서가 또 있었습니다. 원래는 주어와 동사 이 형태로 나열이 됐다면 의문문에서는 동사와 그 다음에 주어 이 형태로 나와줘야 했죠. 그런데 여기서 how나 what, why, when 등과 같은 의문사가 쓰였을 경우에는 의문문 맨 앞에 의문사가 위치해줘야 했고 그리고 나서 동사와 주어가 위치한 원래의 위치에서 서로 바뀐 이 순서가 나와줘야 했습니다. 이 문장을 의문사의 구조에 맞게 바꿔보면 첫 번째로는 how가 나와줘야겠죠. 그리고 동사인 are 그리고 남은 주어 you 그래서 how are you 라는 문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의 뜻은 직역을 해서 얘기하면 당신은 어떤가요? 라는 뜻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안부를 묻는 표현에서 안녕하신가요? 라는 뜻으로 기억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첫인사인 hi 라는 표현 다음에 hi, how are you? 라고 바로 이어서 쓸 수 있는 인사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이번엔 방법이나 수단을 나타내서 어떻게 라는 뜻을 가진 how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예시 문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I get there by car. 자, 역시나 문장의 처음은 주어, 나로 시작하는 단어가 쓰였고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 자리에는 get 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여기서 get의 뜻은 도착하다 라는 뜻을 가진 자동사로 쓰인 단어입니다. 자동사는 추가로 꼭 나와줘야 할 요소가 있었나요? 이 자라는 단어는 스스로 자자를 떠올리면서 문장을 혼자서도 마무리할 수 있는 동사들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또 필요한 요소는 없었지만 의미가 이렇게 끝나기에는 조금 부족해서 우리가 추가 설명을 해주는 누가 쓰였습니까? 수식어라는 자리가 쓰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there 이라는 부사가 한 단어짜리 부사가 쓰였고요. 그 뒤에 또 다른 수식어가 왔네요. 추가 설명은 계속 추가를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더 연장해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을 그래도 어느 정도 끝맺음을 해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하겠죠. 수식어는 계속 연결해서 쓸 수 있다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고 자, there라는 부사가 쓰였는데 그 뒤에 나와 있는 수식어의 형태는요. 두 개의 단어가 함께 쓰인 형태로 수식어가 왔는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전치사와 명사가 함께 쓰였다라고 볼 수 있죠. 일단 by는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뭐뭐로 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car 이라는 차라는 명사가 함께 쓰이면 차로 그곳에 도착한다, 도달한다 라는 뜻을 완성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I get there by car 이라고 하면은 저는 차로 그곳에 갑니다 라는 표현이 돼요. 여기서 차로 갔는지 기차로 갔는지 버스로 갔는지 나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갔느냐 라는 질문을 만약에 하고 싶어요. 그러면
I get there까지는 동일하지만 수단을 나타내는 이 부분의 단어를 how로 대체해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한 의문문을 만들어 주려면 순서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장의 형태로는 질문을 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문문의 형태에 맞게 어순을 바꿔주면 첫 번째 의문사 how가 먼저 나와야겠고요. 그 다음에 나와야 할 것이 뭐였습니까? 주어 동사의 순서가 아닌 동사 주어의 순서였어요. 그런데 동사를 보니까 동사에는 get이라는 일반 동사가 쓰였습니다. 일반 동사가 쓰였을 경우에는 의미를 가진 일반 동사가 움직이지 않고 대신 쓰는 동사 누굴 썼습니까? do를 사용했었죠. do는 일반 동사를 대신해서 부정문을 만들거나 의문문을 만들 수 있는 단어였는데요. 그러면 do, I 해서 대신 쓰는 동사와 주어 형태를 만들어주고 그 뒤에 진짜 의미, 뜻을 가진 동사는 동사 원형의 형태로 써주어서 수일치라던가 s를 붙이는 수일치라던가 ed나 혹은 과거형으로 나타내지 않고 원형 그대로 위치해서 get이라는 형태를 써줍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수식어 단어 그대로 써줘야겠죠? there. 그래서 how do I get there? 이라는 문장을 완성하면 거기에 어떻게 가나요? 라는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을 물어보는 우리가 여행을 가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죠. how much라는 얼마라는 뜻을 가진 의문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how much라는 뜻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먼저 예시 문장을 살펴보면 It is $10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첫 번째 역시나 이 그것이라는 주어와 무엇이다 라는 비동사가 쓰였고요. 자, 무엇이다 라는 뜻을 가진 비동사는 뒤에 보충해주는 보어가 필요하다 그랬죠. 무엇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보어. 자, 그런데 이 보어 자리는 명사와 형용사 두 개 중에 하나가 쓰여야 된다고 했어요. $10라는 거는 우리가 $10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10는 품사가 상태를 나타내준다기보다 상태나 성질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라기보다 단순한 명사, 그것의 명칭을 얘기하고 있는 명사로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it is $10라고 하면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보어의 형태로 쓰인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그것은 $10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의 가격이 얼마인지 만약에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10를 대신해서 뭘 넣어줘야 됩니까? 얼마라는 how much라는 단어를 넣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it is how much라고 바꿔줬는데 이 형태는 의문문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물음표를 붙여주는 의문문의 형태에서는 의문사를 먼저 쓰고 그리고 동사와 주어 형태로 바꿔준다. 그래서 how much is it? 이라는 문장의 형태가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how much is it? 이라는 문장의 뜻은 그것은 얼마입니까? 라는 뜻으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much 하면 또 짝꿍을 이루는 누가 있습니까? man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how many라는 표현은요, 수량을 나타내서 얼마나 많은 이라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much와 many의 차이점을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 볼게요. 자, many라는 것도 많은, much라는 것도 둘 다 많은이라는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가 뜻이 똑같은데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을 하냐? many는요, 셀 수 있는 명사와 함께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가산 명사라고도 하는데 명사가 셀 수 있다라는 것은 한 개인지 혹은 여러 개인지 표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이라는 뜻은 하나라는 표현과는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s가 붙어있는 명사랑 써야 된다. 그래서 many라는 단어는요, 복수형 s가 붙어있는 복수 명사랑 함께 쓰일 수 있고 much는 반대로 셀 수 없는 명사랑 함께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흐르는 액체류 water 그리고 집합적으로 가리키는 어떤 money 이 단어 돈이라는 뜻의 money 이 단어들이 대표적인 셀 수 없는 명사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예시로 많은 돈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바꿔보면 돈은 money라고 쓸 수 있고 많은은요. 이 단어가 셀 수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고요. money는 셀 수 없는 대표적인 명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many가 아니라 앞에 much를 써서 much money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many는 셀 수 있는 명사와 함께 쓰이는 단어라고 했기 때문에 뒤에 복수형 명사와 함께 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how many라는 의문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시된 문장에서는 7 people are in your party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7 people이 바로 주어가 될 수 있겠죠. 7명의 people의 뜻은 뭡니까? 사람들. 이 단어는 s가 붙어있지 않지만 복수 형태인 people이라는 단어이죠. 그래서 여러 명을 나타내고 7명의 사람들은 are, 이다 해서 비동사, 동사. 하지만 여기서는요. 이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바로 뒤에 뭐가 나와 있냐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인 수식어 자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다라는 형태인 단어는 뒤에 뭐가 필요했습니까? 비동사가 무엇이다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는 의미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보어가 채워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명사나 혹은 형용사가 위치해야 했는데 뒤에 바로 전치사인 수식어가 온 걸 보아하니 이 의미로 쓰인 건 아닌 것 같죠. 그래서 비동사는 여기서 무엇으로 쓰였다? 자동사로 있다라는 존재한다라는 뜻으로 쓰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7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에라는 in을 써서 your party에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party라는 거는 우리가 파티를 알고 있지만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의 무리나 어떤 일행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당신의 일행은 7명이 있다 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우리가 만약에 몇 명인지 정보가 없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몇 명이나 있냐? 당신의 일행은 몇 명이나 있냐? 라고 질문을 하고 싶다면 이 숫자 7, 이 정보를 주는 이 7을 뭐로 바꿔줍니까? 의문사 how many로 바꿔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숫자가 가리키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그 기준을 그대로 써서 how many people까지 와줘야 몇 명의 사람들, 몇 명이라는 표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사이면서 주어 자리에 있던 people가 함께 쓰여서 몇 명이라는 은는이가로 끝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원래 의문문은 동사와 주어의 형태로 원래 형태에 바뀌어서 나올 텐데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경우에는 굳이 바꾸지 않아도 의문사가 맨 앞에 위치해야 한다는 룰을 먼저 적용해서 그대로 순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are in your party 라는 거를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비동사 써주고 in your party 라고 써주면 how many people are in your party? 그래서 일행이 총 몇 명입니까? 라는 질문을 완성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의문사이면서 주어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단어였다면 굳이 순서를 바꾸지 않고 은는이가로 해석되는 주어와 의문사를 한 몸으로 맨 앞에 빼놓고 그 뒤에는 문장 형태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된다. 동사부터 그대로 와주면 된다. 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길이나 기간을 나타내서 얼마나 오래라는 뜻을 가진 how long 이라는 의문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시된 문장은요. It takes an hour 이라고 나와 있죠. 주어 자리에 it이 쓰였고 동사는 takes가 왔습니다. 우리가 주어와 동사 자리에서 일어나는 문법 현상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네, 수일치가 있었어요. 우리가 it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라는 뜻으로 나와 너를 제외한 제3의 하나, 그래서 3인칭 단수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3인칭 단수가 왔을 경우에는 이 단수형의 형태에 맞게 동사에 무엇을 붙였습니까? s를 붙여주는 현상을 우리가 수일치라고 했었죠. 그래서 it takes라는 문장을 만들고 그 뒤에 take는 또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였죠.
무엇 을이라고 해석되기도 하는 이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를 써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an hour 이라고 관사로 시작하는 hour 시간 이라는 단어와 앞에 하나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1시간이라는 뜻이 되겠죠. 참고로 hour의 h는 묵음이죠. 그래서 h를 발음하지 않고 o부터 발음해서 hour 이라고 읽습니다. It takes an hour 이라고 하면은 1시간이 걸린다 라는 표현이에요. take는 시간이 걸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문장 속에서 1시간인지 몇 시간인지 만약에 몰라요. 그러면 얼마나 오래 걸리냐 라는 질문으로 바꿔주려면 how long을 사용해서 의문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사가 먼저 나와줘야 되니까 how long 이라고 먼저 시작하고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어떤 동사예요? 일반 동사네요. 비동사가 아닌 동사죠. 그래서 대신 쓰는 동사 누굴 써야 됩니까? do를 써야 해요. 하지만 s가 붙어서 수일치 표현이 되기 때문에 do에도 수일치 표현을 해줍니다. 이 대신 쓰는 동사에는 수일치를 나타낼 수도 있고 시제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주어를 써줘서 동사와 주어 형태로 의문문에서는 위치가 바뀐 구조가 된다. 그래서 does it 이라고 써주고요. 앞에 수일치를 해줬기 때문에 뒤에 s 형태를 붙인 take가 올 필요가 없다 했습니다. 진짜 의미를 가진 일반 동사는 원래 형태 그대로 위치하는 거죠. 그래서 take라고 s가 없는 단어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how long does it take? 라고 하면은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라는 뜻을 가진 문장으로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문사 how often, 횟수를 나타내는 얼마나 자주 라는 뜻을 가진 how often 이라는 의문사에 대해서 볼 건데요. 예문에서 you see your friends once a week 이라고 나와 있네요. 주어인 you, 그 다음에 동사로 쓰인 만나다 혹은 보다, 누구를 에 해당되는 대상 목적어 your friends까지 나왔고요. once a week 이라고 하면은 once는 횟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한 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온 a week은 어떤 기준점이 될 수 있는 단위인 일주일이라는 건데요. once a week 이라고 함께 쓰이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친구들을 일주일에 한 번 봅니다 라는 문장인데 여기서 얼마나 만나는지 일주일에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 자리를 how often 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하고 의문문을 만들어 준다면 당연히 의문사가 먼저 맨 앞에 위치해서 how often 이라고 시작하는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했는데 see라는 동사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직접 나갈 수 없어서 대신 쓰는 동사 do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주어인 you를 써주면 의문문의 형태로 문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쓴 동사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진짜 의미를 가진 일반 동사 see를 다음에 써주고 그대로 목적어는 있어줘야 문장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your friends 목적어에 해당되는 단어까지. 그러면 how often do you see your friends? 라는 질문은 얼마나 자주 친구들을 만나시나요? 라는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의문사 how를 활용한 예문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연습 문제를 통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